작품을 지배하는 최고의 연기력으로 맡은 배역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배우. 주연작 25편의 평균 관객수가 500만에 달하는 무조건 믿고 보는 배우.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송강호의 모든 것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1989년 군대에서 막 제대한 23살의 송강호는 인생에서 아주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복학을 포기하고 부산의 한 극단에 입단하여 단원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1990년 12월 서울의 꽤 유명한 극단 연우무대가 부산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송강호는 작은 역할로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의 공연을 훗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공연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짚어준 기회이자 새로운 용기와 목표를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극단 연우 무대는 송강호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그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연우 소극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단원이 될 수는 없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송강호는 4번째 상경 만에 연락처를 남기고 돌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연우 무대의 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연우 무대에서 6년 동안 연극을 했습니다. 서울입니다. 아주 몹쓸 놈이야. 하루 종일 술에 젖어 산다는. 특히 배우 김윤석과는 같은 자취방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며 동거동락했죠. 두 사람은 지금도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두 사람의 옛날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 김윤석이 연기를 포기하고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송강호는 그를 찾아와 다시 연기를 하자며 설득했고 다시 연기를 하자.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뒤 2008년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나무주연상 시상을 위해 전년도 수상자인 송강호가 무대에 오릅니다. 김윤석 씨 토정 비결이 맞는지 끝까지 한번. 올해는 이분의 해입니다. 추격자 김윤석. 이렇게 두 사람은 시상자와 수상자로 한 무대에 서며 지난날 자취방에서 함께 키웠던 꿈을 이뤄냈죠.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자취방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한 20년직입니다. 송강호 씨의 손에 들린 트로피를 받게 되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습니다. 다음 상은 여우주연상 부문입니다. 연극만 하던 송강호는 모든 연극 배우가 그랬듯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때 같은 연극 배우였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돈이 필요했고 마침 같은 극단의 선배 배우인 김의성의 추천으로 그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단역으로 참여하며 충무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얼마나 됐냐? 사실상 정식 데뷔작이라 봐도 무방한 영화 초록물고기에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송강호는 야비한 깡패 역을 맡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던지 진짜 깡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같은 해 개봉한 영화 넘버3는 송강호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럼 무대포 정신! 무대포! 특히 이 장면에서 말 더듬는 연기는 당대의 최고 유행어를 넘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대사로 남았죠. 현종하게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 싫었다 그랬어. 내가 현정아? 그러면 무조건 현정아야. 내 말이 토토토토토토토토토. 하지만 송강호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단번에 코믹 전문 배우로 굳어져 버리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거? 배신이야 배신. 이후 영화 조용한 가족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이어졌고 결국 쉬리의 미스캐스팅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현재로서는 이 친구가 말하는 고객을 밝히는 게 급선무야. 사실 쉬리에서 이장길 역은 배우 차인표의 거절로 인해 송강호가 맡게 되었는데 코믹한 이미지의 송강호보다 차인표의 샤프하고 지적인 느낌이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거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개봉한 영화 반치광에서 주인공을 맡은 송강호는 그동안 자신에게 씌워져 있었던 코믹이라는 틀을 단번에 깨버립니다. 그는 이 영화를 위해 실제 프로 레슬러들이 쓰는 고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였고 이를 위해 온몸에 매일 멍이 들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보다 더 주목받았던 점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상적 감정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왜 웃어? 웃기잖아요.
이어 같은 해 개봉한 공동경비구역 JSA로 대종상 나무주연상 등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송강호는 복수는 나의 것 YMCA 야구단을 통해 주연급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배우 송강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영혼의 단짝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을 시작할 수 있었죠. 사실 봉준호 감독과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봉준호 감독과 장준환 감독은 영화 모텔 선인장의 조감독을 맡고 있었고 초록 물고기에서의 송강호를 인상 깊게 봤던 두 사람은 송강호와의 미팅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당시 송강호는 넘버3 촬영 중이었고 잠시 시간을 내서 가볍게 미팅에 응했죠. 그리고 며칠 후 송강호의 삐삐에 봉준호 감독이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이런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지금은 인연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함께 작업을 하고 싶고 오늘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때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태도와 자세에 크게 감명받았고 그 후 봉준호 감독은 영화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하였지만 흥행에 참패한 뒤 두 번째 영화를 준비 중이었죠.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사실상 감독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웠기에 그는 당시 떠오르는 스타인 송강호에게 대본을 보냈고 송강호는 예전 봉준호 감독에게 받았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흔쾌히 캐스팅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후 송강호는 영화 효자동 이발사와 남극일기에 출연한 뒤 2006년 개봉한 영화 괴물에서 봉준호 감독과 다시 한번 함께하며 관객수 1,300만이라는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죠. 이후 설국열차로 봉준호 감독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7년 동안 송강호는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이 기간의 작품 중 우아한 세계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송강호는 그동안 인연이 없었던 청룡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청룡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재밌는 작품이니 한번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문필름 채널에서 소개한 적도 있으며 2013년은 배우 송강호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영화 설국열차와 관상, 변호인이 연이어 개봉했고 이 세 개의 영화는 도합 3천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믿기지 않는 티켓 파워를 과시한 것이었죠. 특히 영화 변호인은 배우 송강호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작품입니다. 그는 변호인의 시나리오를 맡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어떤 삶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두려움이었는가. 이때 아내의 이 한마디에 확신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을 하실 때 네. 아내 되시는 분께서 당신이 20, 30대 젊고 핫한 배우도 아닌데 뭐가 겁날 게 있느냐. 아무래도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큰 용기를 준 건 사실입니다. 촬영이 시작된 이후 그는 연기에 혼을 실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연기로 고인의 고귀한 삶에 티끌을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 프레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죠. 그는 이 작품에서 떨리는 얼굴의 미세한 근육에서조차 분노 어린 슬픔을 담아내며 송강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송강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중들은 그의 연기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또한 호소력 짙은 그의 연기는 마치 관객들이 피고인이 된 마냥 그 억울한 심정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진심 어리게 변호하는 모습은 연기가 아닌 마치 현실의 정의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경이로운 연기를 보여준 송강호에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상들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죠. 2015년의 영화 사도에서는 어느 작품에서도 본 적 없었던 영조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아버지이기 이전에 임금이어야만 했던 고독한 슬픔을 깊이 있게 보여주었고 2016년의 영화 밀정은 의열당과 친일파 사이에서의 내면적 갈등을 최소한의 감정 표현만으로 격렬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전당들이 경성에 가건 말건 그게 뭐가 중요해? 정체산이 어디로 간 거냐고 정체산. 사도와 밀정이 연이어 흥행하며 송강호는 주연작으로만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하는 국내 최초의 배우가 되었고 2017년의 영화 택시운전사는 배우 송강호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걸맞게 괴물 변호인에 이어 또다시 1,000만 관객을 돌파하였죠. 이 영화는 택시운전사인 만섭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기에 배우 송강호의 시선에 담긴 감정 변화는 그 시대의 슬픈 공기까지 전달하며 관객들의 눈가를 천천히 적셨고 그렇게 스며든 슬픔으로는 심장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이는 슬픈 감정을 자극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시대의 비극을 담담히 묘사하는 연출과 함께 배우 송강호의 돋보이는 내면 연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은 세계적인 흥행과 함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사관왕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을 받으며 감독 봉준호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런 봉준호 감독은 주연 배우였던 송강호에게 황금 종려상 트로피를 바치는 이 퍼포먼스와 함께 이 위대한 배우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한 장면도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라며 애정과 존경심을 드러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송강호라는 배우가 아니라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자체의 시작도 없었다고 밝혔을 정도였죠. 그만큼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문소위조학과 뭐 이런 거나. 기생충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배우 송강호의 4번째 1000만 관객 영화가 되었고, 이외에도 본인이 주연한 25개 작품의 평균 관객 수가 약 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충무로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미뤄보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송강호라는 배우가 그냥 운이 좋아서 흥행하는 작품에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배우로서 단순한 배역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내며 작품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송강호는 영화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들어내는데 그 어떠한 배우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연기로 늘 최선을 다하는 배우 송강호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